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팔리겠지라는 게 초기의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더라고요.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줄지. 웹툰이나 게임 같은 경우는 누가 칼을 확 들었는데 자 다음 장면은 돈을 내세요 딱 이러면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과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잖아요. 아무리 재밌어도 자 다음 장면한테 과금하세요. 그럼 공부는 오늘 여기까지. 굉장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있었고 8년 정도를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지금 시간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제품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글로벌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언어 학습이라는 고되고 힘든 과정을 게임을 플레이하듯이 즐겁고 흥미로운 과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캐치플레이의 대표 최현규입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100만 다운로드 기록을 해서 넘어섰고요. 일본과 지금 미국의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졸업하기 전에 창세기전이라는 RPG로 되게 유명했던 소프트맥스라는 곳을 다녔었습니다. 테일즈 위버라는 MMORPG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NC소프트라는 곳으로 제가 들어갔고 리니지를 개발하면서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몰입을 할까? 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게임학이라든지 심리학 관련된 서적들을 읽기 시작을 했고요. 매슬로우의 욕구 비교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기본적인 존재 욕구가 있고 관계의 욕구가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니지 같은 경우가 지금 20년 정도가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게임을 하나의 삶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성장을 하고 커뮤니티를 맺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성을 얻거나 아니면 국가를 세우거나 자아 실현을 해 나가는 방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사람의 몰입을 만들어내는 건 단순히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을 유도한다. 예를 들자면 싸우는 직접적인 경쟁이 있고요. 아이템을 모으고 레벨업 하면 성장이란 큰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게임이 아닌 뭔가 다른 거에 접목됐을 때도 사람들의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 게임이란 영역은 굉장히 넓어질 수 있겠구나.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넛지를 줬던 거는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이제 모바일 세상에 오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럼 이 디바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장르들이 여기로 다시 재해석돼서 들어올 텐데 언젠가는 게임도 올 거고 교육도 올 거고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바로 도전하기가 솔직히 얘기하면 좀 겁이 났었어요. 좀 숙성하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대전에서 카이스트에서 하게 됐는데요. 수업을 통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했을 때 비행기가 나와요. 미사일을 쏘면은 적 비행기가 미사일 맞고 터지면서 애플 그러고 터져요. 체어 이렇게 하고 터지고 그 슈팅 게임과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이 구조를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냐라는 게 이제 저희 그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였고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 이제 논문 조사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본질을 좀 명확하게 하고 게임적 포장지로 이거를 잘 좀 싸보자 라는 게 전략적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됐었고요. 제가 볼 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품 개발을 딱 했는데요. 2주 정도 후에 앱스토어 순위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왜 사라질까? 뭐가 문제일까?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이 튜토리얼을 진행하다가 약간 중간에 이제 그걸 못 참고 다 꺼버리는 거예요. 제품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들고 초기에 좋은 경험을 줘야 되는데 튜토리얼 저희가 좀 너무 과하게 넣었었고 제품 개선을 계속 하다가 게임적인 경험을 어느 장면에서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RPG에서 그 타격감 같은 게 좀 느껴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잘 계산해서 그 유저 경험들을 잘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모바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지 않고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같이 하게 되고 마치 MMORPG의 그런 시스템 같이 배틀을 통해서 서로 이제 싸울 수도 있고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있는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한번 이제 큰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2014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한 4주 동안에 다운로드가 한 10만 다운로드가 됐어요. 입소문이 확 나서 그때 1차적으로 이게 힘을 가진 컨텐츠다. 상위 50위권의 게임 정도가 일주일 정도의 리텐션이 한 45%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교육 앱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50위권의 게임과 비슷할 정도의 재방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구글이랑 같이 좀 연계해서 하는 공고가 떴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서는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주말에 막 문서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창구 프로그램 하면서 글로벌 런칭을 또 했었고요. 회사가 투자도 받기도 했고 성장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탑3 안에 이제 들었었는데 매출이 이제 발생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았죠. 그때 댓글에서 많이 받았던 거는 이 정도면은 돈을 내고 해도 정말 좋은 제품이네요 라고 하고 무료 시간만 플레이를 하시고 이제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BM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했지만 실제적으로 액션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약간 이제 구글 플레이 쪽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구글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는 연간 구독 시장의 10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캐치잇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캐치잇도 언젠가는 글로벌 런칭을 할 거 아닙니까? 글로벌로 인증받는 BM을 적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큰 결단을 내렸죠. 그러면 BM을 바꾸자. 구독 방식으로. 학습자 입장에서 한번 구독을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모든 컨텐츠들을 다 쓸 수 있다. 바꾸고 나서 좀 좋아졌던 거는 지표 관리가 좀 명확해졌어요. 저번에는 막 뭐 몇 명이 이걸 샀고 몇 명이 이걸 샀고 막 이런 걸 다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구독 모델을 바꾸고 나서는 몇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몇 명이 나갔어. 스타트업 얘기할 때 이제 노스스타, 북극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독자들을 계속 좀 쌓아가면 되는구나. 관리가 좀 명확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런 것들이 좀 훨씬 편해졌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암벽 등반을 하고 누군가는 뭐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거는 힘든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되게 자주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 저한테 하는 질문이 너 누구고 여기서 이거 왜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뭔가를 전해주고 그들이 되게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아들 분께서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저희한테 막 연락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34시간 동안 이 앱만 붙잡고 계속 문제를 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3분 단위로 계속 로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영어 공부에 푹 빠지셔서 그 문제를 끊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뭐 인터넷 강의라고 하면 30시간 동안 인터넷 강의를 계속 보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제품이 학습의 몰입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제가 모든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같이 힘을 합쳤을 때 이 놀라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그 과정을 되게 즐기는 것 같거든요. 야, 이거 나 혼자 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크리에이터, 현재까지는 좀 그런 영역 안에 있지 않나. 저는 자아를 찾아가는 굉장히 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